우리가 여러 경로로 조사한 거를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꼭 해야 하는 항목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보면 첫 번째로는 이거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원서 접수의 마감 날짜와 시간을 정리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입금 준비를 막 하다가 이렇게 밴드를 잠깐 들여다봤더니 어떤 분께서 질문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질문을 하셨던데 원서 접수와 날짜는 원서 접수 마감 날짜와 시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수시 때 이미 경험하셨죠. 수시 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데 수시 때 경험하셨어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래가지고 잊어먹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원서 접수 날짜와 시간을 꼭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2024학년도에 대학별 환산 점수, 나의 대학별 환산 점수, 어떤 대학에 내가 지원을 했을 때의 대학별 환산 점수와 지원 가능 점수, 여러 기관들의 거를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A사, B사,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실 거고, 엑셀 파일로 된 것도 보고 계실 거고,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걸 봤을 때 그 지원 가능 점수라는 거를 한 군데 모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3, 2022의 입결, 그러니까 환산 점수 중심의 입결을 좀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분위와 환산 점수가 좀 다르고 그 100분위와 환산 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100분위와 환산 점수를 좀 구별해서 좀 이렇게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균 100분위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 100분위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환산 점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모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고 잠시만요. 그래서 입결 황산 점수 중심으로 이거를 좀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모집 인원이나 충원 인원이나 경쟁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3 또는 2022라고 해놨잖아요. 그 2023 또는 2022라고 해놓은 거는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2023, 2022 이런 것 2023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2022는 그래도 좀 정성을 들여서 좀 모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023 또는 2022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2023, 2022의 모집 인원을 보는 게 중요한 거는 모집 인원 증감에 따른 입결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모집 인원 증감에 따라서 입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위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 변화도 점검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 그 상위 모집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것 조금 위에 있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면 우리 모집 단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또 그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집 단위들도 좀 눈여겨서 정리를 좀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3 또는 2022의 2월 인원 규모를 이렇게 조사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5가지를 정리를 꼭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한번 캡처를 딱 해가지고 이 5가지를 꼭 내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제가 곁다리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채팅창에 좀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처음인 정시 지원이 처음이신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여기 환산점수 중심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환산점수 중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잠깐만 하나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평균 백분위가 있고, 아이고 너무 귀엽구나. 여기에 지금 어디가에 보면은 여기 환산점수가 있고요. 여기 평균 백분위가 있지 않습니까? 환산점수와 평균 백분위가 있는데, 이걸 평균 백분위를 기준으로 88.7, 892.2, 그 다음에 89.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 학과만 딱 보세요. 이게 분명히 평균 백분위가 89.2, 89.2, 89.2 이 두 개 학과가 89.2로 똑같지만 환산 점수는 546.6, 545.7 이렇게 돼 있죠. 뭔지 지금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89.2로 평균 백분위가 똑같지만 환산 점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평균 백분위로 되어 있지만 환산 점수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적으로 여기 밑에 89.3을 보세요. 평균 백분위 89.3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89.3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더 높아야 되지만 이 546.6보다도 더 낮잖아요. 545.7이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백분위의 기준 있잖아요. 그 평균 백분위의 기준하고 환산 점수의 기준이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백분위로 보면 얘가 제일 높고 두 번째로 얘가 높아야 되는데, 환산 점수로 보면 얘가 제일 높고 얘가 그 다음에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 백분위와 환산 점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불일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이 대학처럼 그걸 활용하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일 경우에 저런 현상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 백분위를 중심으로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환산 점수를 중심으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S파일도 평균 백분위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환산 점수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환산 점수 중심과 평균 백분위 중심의 순위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 백분위 기준의 순위와 환산 점수 순위 기준의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확한 모집 단위 이름을 기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인데 경영이라고 정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경영학부인대가 있고 경영학과인대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원서를 접수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경영이라고 내가 써놨거나 경영학부라고 써놨는데 그 모집 단위를 지원을 하려고, 정시 지원을 하려고 딱 갔더니 경영학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모든 게 흔들리면서 멘붕이 올 수 있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거를 정확한 모집 단위를 이렇게 좀 적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으실 수 있도록 이수경 원장님께서 이제 좀 많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양식을 배포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양식을 배포해드렸고, 이런 양식에다가 뭔가를 써놓으면은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학교, 학과, 원서 접수 마감, 그 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 그거는 상향 모집단인지, 뭐, 적정 모집단인지, 안정 모집단인지, 그리고 2024학년도에 계획 인원과 2월 인원과 최종 인원은 몇 명이다. 근데 2023학년도에
최종, 그리고 경쟁률은 어떻고, 추합은 몇 명이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최종은 어땠고, 경쟁률은 어땠고, 추합은 어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좀 정리를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좋을 거고, 그리고 2023 입결과 2022 입결, 그리고 지원 가능 점수를 내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모의지원 사이트 어디, 뭐 온라인 예측 서비스 어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어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각각의 특이사항이나 점검 내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 군별로 10개 정도의 모집 단위들을 이렇게 써두면, 이렇게 정리해두면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 정도,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여기 이 부분에 10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를 가나 다군 한 장씩 3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좀 비포 용지로 크게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쓰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다운받죠? 어디서 다운받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히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 좋죠. 예, 그러니까, 휘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네요. 예, 휘슬님께서, 저 파일 혹시 어디서 다운받나요? 그래서, 이투스밴드에 오시면 657화에 보면은, 그 657화에 보면은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죠. 그쵸? 예, 657화에. 예, 그러니까,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